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우너입니다. 제가 어제 바로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저와 페이스북 친구 추가가 돼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글을 써서 한번 올려봤어요. 그냥 보고 나서 한번 글을 정리해 본 건데,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수어사이드 스쿼드 리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보러 가기 전에 생각보다 별로라는 평을 제가 많이 듣고 가서 솔직히 걱정보다는 궁금함이 좀 더 앞섰어요. 왜냐면 DC 코믹스 원작의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의 매니아층이 아닌 일반 관객이 기대 이하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컸었는데,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전의 내용과 추후의 복선에 대한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평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고, 궁금한 게 여러모로 많았습니다. 근데 직접 보고 오니까 그 기대 이하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먼저 관객들이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영화에서 기대한 건 악당들이 다 때려 부수는 액션이었고, 예고편도 그렇게 기대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 영화에서 보여준 거는 어느 정도 흥이 오르면 심파를 도입해서 그거를 꺼트리고, 또 흥이 오를 쯤만 하면 다시 심파를 도입해서 꺼트리고, 그거를 반복함으로써 악당 캐릭터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감싸들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통해 살인 첨부업자, 사이코패스 킬러들이 난리를 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지, 그들이 사실은 되게 막 착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고 이런 걸 확인하는 거를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예 악당은 악당대로 쓰레기고 영웅은 영웅대로 좋은 사람이고, 이런 흑백 논리나 아니면 악당들을 인간 말종 만드는 그런 것을 기대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럴듯한 사연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마지막 결투씬에서까지 심파를 주입을 해서 영화 전체 스토리라인에 영향을 주고 혼선을 줘야 했나, 그런 정도의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과연 악당 캐릭터들도 사실은 착한 캐릭터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자신의 캐릭터들에 대한 포장일까요? 아니면 민폐일까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위너 브라더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관객들이 또 이 영화를 액션 영화가 아닌 독특한 캐릭터들을 보러 가는 영화, 혹은 우스갯소리로 이제 할리퀸을 보러 가는 영화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거 역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동의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할리퀸을 보러 가는 영화라고 하는 영화는 이유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할리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만 이제 캐릭터성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심파주의를 막 강조하고 한다고 그들의 개성을 잃어버리고 마는데, 심지어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개연성 없고 억지스러운 장면은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런닝타임을 잡아먹기만 했고, 심지어 액션씬에서도 개연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감성팔이, 흔히들 말하는 감성팔이 장면을 주입해서 마지막까지 되게 찝찝하게 만들었습니다. 캐릭터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먼저 데드샷. 모든 하기류를 잘 다루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죠. 네, 정말 대단한 그런 총기를 다루는 그런 캐릭터인데, 끔찍한 딸바보의 이미지가 훨씬 강했고, 마지막 그 다음에 카타나. 독특한 설정의 칼로 남편의 복수를 하는 일본 관객의 멋진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쯤에 칼을 보면서 질질 짜는 장면으로 심파주의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엘 디아블로 마지막 장면에서 화려한 장면이 연출되긴 하지만 스포일러 문제 때문에 여기서 말을 아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족에 관련된 사고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자제하고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설정이지만, 그 설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소 좀 뜬금없는 씬을 삽입한 거를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또한 캡틴 부메랑 혹은 킬러 크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캐릭터들의 사연팔이 때문에 가끔 개드립이나 치는 그런 개그캐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슬립낫은 뭐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박수 칠 때 떠나라. 하지만 슬립낫은 박수 치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어떤 캐릭터인지도 관객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전에 네, 그렇게 돼버렸죠. 애초에 캐릭터 소개하는 분량에서 등장하지 않은 게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되게 좀 캐릭터성 소모가 심하더라고요. 신파를 위해서 캐릭터만 버린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짧게 언급을 했듯이 개연성 역시 신파를 위해서 시원하게 내다 버렸습니다. 악당 캐릭터는 말 그대로 신파를 위해서 그냥 희생됐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 등장하는 배경부터가 좀 개연성 없고 억지스럽습니다. 잘 있던 어떤 캐릭터가 갑자기 인간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고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뭐 짧은 런닝타임 동안 강력한 악당을 등장시켜야 돼서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쳐도 처음에 보여준 임팩트는 뭐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막 내다 버리고 어떤 무기 하나로 그냥 골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강한 임팩트를 보여준 악당이. 그럴 거면 차라리 군대에서 그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 역시도 뭐 신파를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엘 디아블로 캐릭터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제발로 교도소에 걸어가서 수감이 됐지만 거기에 수감된 다른 범죄자들을 새카맣게 태워버리는 등의 설정을 추가시켜서 개연성은 먼 곳으로 빠이빠이 하고 말았네요. 심지어 저스티스 리그의 복선을 추가하는 과정은 정말 가관이라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또 물론 DC 유니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인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개연성 없이 등장시키는 탓에 관객을 이해시키기보다 관객들에게 주입하는 느낌을 받고 그 과정에서 전 오히려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 이유에 대한 감독과 보급사에 대한 여러가지 루머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신파라는 걸림돌에 의해 캐릭터 개연성을 날려버린 영화로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네, 지금까지 준호누의 슈어사이드 스쿼드 리뷰였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할리퀸과 조커를 보고 오기에는 그냥 좋은 영화였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마블과 DC를 비교하면서 보거나 아니면 DC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만행, 뭐 대표적인 예로 배트맨 대 슈퍼맨의 만행을 좀 기대하고 가서 보신 분들이라면 크게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버 준훈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